마스크 뒤에 숨겨뒀던 치아 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치, 치주 질환, 치아 손상 등으로 소실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인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복 중 하나로 알려진 치아. 그만큼 치아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치아 관리를 소홀하게 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치과를 찾아 치아 관리를 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치아의 대표적인 기능은 씹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발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치아 또는 치아 주변 잇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치아에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에 금이 가거나 치아가 파절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길 경우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검진을 통해 치아 혹은 잇몸 질환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치아의 충치 치료로 레진과 인레이라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아의 신경관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신경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치아가 많이 파절이 일어난 경우 크라운을 씌워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통해 치주 질환을 완화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 심한 충치가 생기거나 혹은 잇몸 주변에 염증이 심해 잇몸뼈가 사라지면서 자연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연 치아를 대신할 임플란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자연치를 대체하는 보철물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을 임플란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자연치가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상부 보철물 크라운을 올려서 자연치의 기능을 복구하고 심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플란트 수술 시작 전 3D CT와 구강 스캐너를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얻은 뒤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해 진행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위치, 각도, 깊이에 맞춰 식립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식립 정확도를 높이고 붓거나 피가 많이 나는 등의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회복도 빠르답니다. 임플란트의 시술 과정은 치아가 빠진 자리, 잇몸을 절개하고 인공 치근, 즉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이 끝나게 되면 연결 나사를 체결하고 잇몸 외부로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의 지대주, 즉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상부 보철물, 크라운을 체결함으로써 임플란트 치료를 끝내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들은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김민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치주염이라고 해서 세균성 감염에 의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후에 더 진행이 되면 치조골이 녹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런 치주염이 생겼을 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임플란트에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통증이 진행이 되어도 초반에는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러한 임플란트 치주염을
조금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이제 하고 나서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오래 사용하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은데 어떤 분들이 병원을 좀 많이 다시 찾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병원을 찾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흔들리는 원인은 임플란트와 그 상부 구조물, 크라운 사이에 나사를 조이게 되는데 그 나사가 풀려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 풀리게 되는 거죠? 보통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은 그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모든 힘을 임플란트에서 받아서 그 나사 조인 게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혹시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임플란트가 그 내부에서 부러지기도 하고 나사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임플란트에 연결된 상부 크라운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경우에는 조이면 되지만 부러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부러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심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너무 잘생겨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 환자들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실 임플란트를 하시러 오는 분들은 겁도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보통은 임플란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에 조금 수술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더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 수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주면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임플란트 수술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는 게 자연치를 건강하게 쓰는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와 또 우리 자연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김민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